주실 안병현 사장님은요, 치킨볼라라고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CEO입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언어 능력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리더가 돼 있으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분이 저희 휴앤컴퍼니를 만나신 지가 한 1년 반,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기존의 경력을 오래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치킨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한 CEO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브랜드를 비주슈머와 휴앤컴퍼니와 함께 할 만한 비전을 가지고 아마 이분도 24시간 집중을 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에 최연소 크라운을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최연소 크라운, 그리고 지금 비주슈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글로벌 리더 안병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휴앤컴퍼니의 크라운 안병현입니다. 대표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저와 같이 한 30분 정도 휴앤컴퍼니의 수익 구조와 또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빠른 소득과 빠른 시스템과 소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제가 되게 저도 몰랐는데 변화에 되게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처갓집에 이렇게 자주 가면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7년 차인데 매번 명절이나 이런 데 갈 때마다 장인어른께서 뭐 사업은 잘 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업,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매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업도 다양하게 해보고 변화에 대해서 많이 수용하고 그리고 변화를 되게 즐기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래 하지는 않았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평화롭게 대학 생활을 하던 미국에서 그래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한때는 사업을 되게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도 보내주시고 해서 이렇게 저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 제가 미국인들 제치고 2등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기숙사에서 덩치가 크다고 또 RA라는 조교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로 관념이 없었냐면 한국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는데 제가 전세와 월세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비즈니스에서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그냥 쓰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던 와중에 아버지께서 아주 크게 사업을 조금 망하시게 되셔서 제가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비즈니스 경력은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족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한번 살려봐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은 안 해봤고 처음 한 사회 경험이 바로 법인 파산 절차를 제 손으로 직접 밟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사실 저한테 큰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이나 뭐 다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뭐 사장님처럼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번 크게 망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또 그렇게 본인이 헤쳐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전 이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했던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욕조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욕조들을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이런 수입을 하던 과정에서 수입은 되게 싸게 했는데 제가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판매를 많이 못했어요. 막 그렇게 큰 손실을 본 사업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익도 못 내고 끝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감자칩이 있는데 카사바칩이라고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쪽에 이런 카사바라는 열매가 있어요. 고구마, 감자 섞은 듯한 이런 뿌리 식물인데
이런 것들을 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튀겨서 먹는 게 이제 카사바 칩인데 이게 국내 홈플러스의 현지 가격보다 한 20배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생각해서 이거를 수입했는데 그때 또 생각을 못했던 게 이 식품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리고 이 유탕 처리 제품인데 국내에 들여오니까는 이 쩐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김포에 창고가 있었는데 김포 푸드뱅크라는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고아 친구들한테 그 식품 기부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한 트럭 많이 실어줬습니다. 이때도 많이 소득을 못 보다가 이거를 어떻게 납품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뭐 지금의 그 치킨 브랜드 중에 깐부 치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납품을 하게 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거를 발판을 잡게 되었고 6년 전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예쁜 두 아기를 낳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다. 절대로. 그리고 실패를 하면은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망가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제 성공했던 사업이 이 휘앤컴퍼니를 바로 하기 직전에 치킨볼라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뭐 경인 지역에서 제가 한 9개 정도 매장을 확장시켰다 그러면 되게 성공한 사업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실적인 소득은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지금의 뭐 BBQ나 교촌치킨 이런 데 같이 큰 데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만 이런 로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맹점 냈을 때 가맹비 받는 수준이라 저도 어떤 플랜 B를 찾고 있었고 내 노후를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플랜 B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딱 한 2016년 7월에 저한테 설명도 아니고 그냥 제 앞에서 저희 본점 고객 중에 그 수학 선생님인데 지금 현재 여기 수석 매니저로 계세요. 오셨는데 그분이 쭈삣쭈삣하면서 저한테 뭔가가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 그러는데 제가 뭐냐고 그랬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됐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한 10명한테 전달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이 비전을 받고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등록 패키지를 그때 이 휘앤컴퍼니는 아니었어요. 국내 통신 A사였는데 그거를 사줬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학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스폰서이신 김세우 여기 크라운 사장님을 제가 직접 온라인을 보고서 찾아갔고 그때 많은 비전들을 보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상 플랜, 역사, 뭐 시장 현황과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서 휘앤컴퍼니는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딱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그래도 크라운 달성하고 나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직급 달성과 사업 확장을 빠르게 하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소득 구조 중심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아까 유석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분명히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실리, 시대, 문화를 따져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의 많은 네트워크 사업자분들은 이거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통해서 빠른 소득을 내기를 다 원하세요. 그리고 빠른 소득이 벌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런 모멘텀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가 그거를 보상 플랜에 맞게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 구조에 대해서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 구조랑은 약간 많이 틀리고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 원인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 구조를 모르고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럼 뭐 내가 예를 들어 치킨 장사를 했는데 치킨집이 잘 장사가 안 된다, 흥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맛이 없거나 아니면 매출이 없거나 이래서 실패를 한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내가 돈이 안 벌리지? 망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속았다는 표현을 쓰세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속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소득을 벌 수 있는 거죠. 수익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소득을 얻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득 구조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어떠한 원리가 됐던 많은 사람들의 소득 구조의 인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되는 소득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유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조를 하고 도매상이 만약에 뭐 5,000원에 떼어서 소매상한테 8,000원에 주고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10,000원에 팔면 각자의 소득이 나잖아요. 이런 구조로 뭐 보험 같은 경우 학습지, 지사 총판이 있고 대리점이 있고 소비자한테 가든가, 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소비자로 갈 때 소득이 나던가, 그리고 요즘 같은 온라인 플랫폼, 지마켓이나 쿠팡 이런 데서는 벤더가 있고 그 벤더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올려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유통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유통이 흐름이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인이 사업자인 상태에서, 본인이 소비자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업자인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사업자를 확장시키는 게임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이 사업자라고 해서 나중에도 꼭 사업자라는 법은 없어요. 소비자로 바뀌기도 하고, 처음에는 소비자였는데 사업자로 바뀌기도 하면서 내 산하의 매출 볼륨을 키워나가는 사업입니다. 각 회사마다 보상 플랜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오늘 휴앤컴퍼니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휴앤컴퍼니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구조는 나로부터 시작된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럼 이거를 휴앤컴퍼니의 휴플랜 안에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는 휴앤컴퍼니는 간단합니다. 마일리지와 CV 이 두 개가 있는데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하신다면 마일리지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마일리지는 모든 상품에 부여되는 비즈니스 볼륨 값을 의미합니다. 뭐 타 회사에서는 BV라고도 하고 PV라도 하는데요. 우리는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부여되는 그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게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걸 샀다고 해서 마일리지가 꼭 높은 거는 아니고, 뭐 우리 휴월드에서도 뭐 그 MCM 가방이나 이런 거 샀다고 해서 그 100만 원짜리 샀다고 해서 마일리지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통 마진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책정이 되는데, 그 마일리지 있는 제품들을 내가 구매했을 때 그걸 가지고 멤버십에 대한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CV는 말 그대로 캐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김치 뭐 3만 원짜리를 샀는데 CV가 3,000 CV다. 그러면 3,000원이 나한테 캐시백 되고 멤버십적인 소득은 없는 거예요. 뭐 핸드폰을 하나 바꿨는데 뭐 장내 서비스를 하나 연결했는데 20만 CV다. 그럼 20만 원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와 CV 값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가장 첫 번째로는 컨슈머와 비주슈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컨슈머는 말 그대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비주슈머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 사업자를 말하죠.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유석호 대표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월드는 베타 버전이에요. 그럼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이 사람들에게는 소비자 관점에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사업자 관점에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휴월드 플랫폼이 쿠팡이나 아니면은 G마켓 같이 뭐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사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그냥 URL 주소 딱 던져주고 네가 필요한 거 사, 뭐 이거 좋더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되고 흐지부지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나의 멤버십에서 핵심 멤버십은 이거는 사업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단순히 110만 원만 들어간 120만 원의 사업자 자격만 되는 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던 게
오히려 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이유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우리가 사업 중에서 그냥 뭐 높낮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저렴하게 사람들이 뭐 갈 때까지 가서 이거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싸게 사업을 시작한다 한다면 뭐 붕어빵 장수나 군고구마 하나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도 보통 500~600만 원은 들어요. 그거 뭐 그 기계 만드는 거 뭐 설치하고 뭐 이거 하고 자리 하나 잡으려고 그래도 깔세 얼마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치킨집 하나 하려고 그래도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브랜드인데 보통 브랜드 있는 거는 다 1억 원 이상 듭니다. 근데 자영업자의 현실은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은 3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0만 원이에요. 그 계산해 보세요. 1억을 내가 투자해서 3년 뒤에 회수도 못해. 근데 3년 동안 뭐 약 200만 원이라고 따져도 그걸 3년에 걸쳐서 그냥 본인이 낸 돈 그냥 받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놀면서 가만히 그 돈 쓰는 게 나아. 제가 볼 땐 80% 이상이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20% 중에 1%만 자기 자영업 잘하고 장사 잘 돼서 무슨 그 건물 사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구조가 지금 자영업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출산율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빈부격차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면서 점차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 게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 구조적으로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비주슈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적인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이 사업자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이게 정말 우리가 개척자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컨슈머의 관점이 아닌 비주슈머의 관점, 매니저의 관점, 수석 매니저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사업 설명을 수석 매니저의 관점으로 설명하게 되는 순간 크라운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거를 알게 된 게 한 4개월 전 정도쯤에 이제 수석 매니저의 관점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슈머의 관점으로 처음에는 사업 설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플랜에 대해서 첫 번째 리테일 프로모션, 두 번째 팀 보너스, 세 번째 매칭, 네 번째 리더십, 다섯 번째 직급 성취, 여섯 번째 직급 성취 2 자동차, 일곱 번째 여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즐겨하는 사업 설명은 아니지만 제휴기업 보너스도 있어요. 뭐 저는 많이는 안 하는데 지금 휴월드 생기면서 잠깐 멈춰져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컨슈머 관점에서 뭐 장내 아니면 통신 연결해도 캐시백, 뭐 ADT 캡스, 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에는 그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휴앤컴퍼니의 7가지 보상 구조. 일단은 리테일 프로모션.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제품 전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뭐 11일, 12일 하면은 이제 휴월드가 또다시 이제 새롭게 그 URL 주소나 이런 거 서로 전송할 수 이렇게 해서 오픈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온라인상에서 누군가한테 내 아이디를 보내고 상품을 보내서 그 사람이 자동 등록하고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소비에 의해서 마일리지 값 대비 5%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한 소비자들 무료 회원이라 할지라도 뭐 50만 마일리지가 되기 전까지는 5%는 나한테 캐시백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 50만 마일리지가 아직 안 됐을 땐 그 사람이 소개한 누군가의 소비자들마저도 나한테는 다 5%가 올라올 수 있는 캐시백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팀 보너스는 멤버십 소득이에요. 멤버십 소득인데 우리 휴앤컴퍼니는 멤버의 레그 매칭을 바이너리 형태로 합니다. 바이너리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조직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뎁스로는 무한대로 내려가지만 이 바이너리 조직을 육성해서 매 주마다 큰 쪽 실적을 대실적, 작은 쪽 실적을 소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쪽 실적의
마일리지 값의 10%에서 15%를 내가 수당으로 받는 구조가 이 팀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뎁스, 깊이에는 무제한이고요. 극점은 주 2천만 원이 극점. 굳이 월로 따진다면 8,660만 원이 극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산을 할 때는 1대1 정산을 합니다. 이것도 네트워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도 경쟁력인데, 뭐 타 회사 같은 경우는 2대1, 뭐 3대1, 뭐 이렇게 하는 정산도 있어요. 근데 1대1 정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계산하기도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 잔여 실적에 대해서는 무한 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휴행컴퍼니의 가장 큰 수단의 원천 중에 하나인 추천 매칭 보너스예요. 이 추천 매칭은 내가 많이 추천한 사람, 내가 직접적으로 추천한 사람은 몇 단계에 있든 다 내 1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얻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팀 보너스에서 1대의 경우는 40%, 2대의 경우는 그 1대가 추천한 누군가는 나한테 2대가 되겠죠? 2대는 20%, 3대는 20%, 이렇게 해서 총 80%의 매칭 수당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크라운 승급하면서 좌우에 임페리얼 직급자가 나왔는데, 임페리얼 한 분이 보통 얻는 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인데, 그랬을 때 매칭 수당이 40%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이 매칭 보너스는 1대, 2대, 3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매칭 보너스는 그냥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받는 팀 보너스의 거의 80%나 100%가 나한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칭 보너스는 굉장히 파워풀한 수당이에요. 단순히 1대라고 해서 40%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또 2명을 추천했고, 그 2대에서 또 2명을 추천하게 되면 그 3대까지를 계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는 팀 보너스의 거의 100%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육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가령 2명을 내가 추천했을 때 2명이 100만 원을 받고, 또 2대에서도 100만 원, 3대에서도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이런 식으로 팀 보너스가, 매칭 보너스가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내가 받는 합계는 320만 원. 그러니까는 2명만 제대로 잘 추천해서 팀 보너스 100만 원만 받게 해도 이런 식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제 3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4번은 리더십 공유 보너스입니다. 리더십 공유 보너스는 회사에서 매달 일어난 전체 매출 마일리지 값의 5%를 팀 매니저부터 최고 직급자인 트리플 크라운까지 이렇게 쉐어해서 공유 형태로 보너스를 주는 게 바로 공유 보너스입니다. 5번째, 직급 성취 프로모션. 지난달에는 이 직급 성취 프로모션이 거의 더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수석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 제너럴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그리고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원타임이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승급 수당이 상당히 셌는데요. 사업자라고 한다면, 네트워크의 사업자라고 한다면 프로모션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마인드로 이 파트너들을 항상 이끌고 소개를 해주시고 리더십을 끌고 가셔야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게 복제가 돼서 빠르게,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소비자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은 소비자는 사업자가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프로모션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사업에 큰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불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수석 매니저부터 최고 직급자까지 총 2억 600만 원의 원타임 보너스를 주고요. 그리고 크라운부터는 점수에 따라서 벤틀리까지 이러한 명차들을 제공을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지금 와서 되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보너스가 바로 여행 프로모션입니다. 제가 아까 변화하는 사람의 미래는 아름답다 해서 저의 과거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생각의 사이즈는 자영업자로서 내가 월 1,000만 원만 벌면 정말 내 소원이 없겠다. 저는 이 생각이었어요. 월 1,000만 원만 벌면 내가 내 부모님이랑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월 1,000만 원은 큰 소득이죠. 자영업자들한테는 큰 소득인데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꾸준히 이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매달 월 1,000만 원을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5번은 벌었어도 계속해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뭐 우리 가족은 둘째치고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는 이 산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이런 거는 당연히 못 갔습니다.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이런 가게를 하더라도 매주 일요일에는 그냥 쉬었는데 보통의 자영업자분들은 생활이 조금 참담합니다. 365일 거의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고 일을 안 하면 본인이 불안해요. 근데 그걸 소득적으로 산출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도 않아.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돈이 되지도 않는데 일을 안 하면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가짐은 직장인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땐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훨씬 편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 프로모션은 제가 휴엔 사업하면서 지금 한 4번 정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족, 부부까지 뭐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좋았고요.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파트너들과 힐링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비주 슈머 진입 플랜이 있습니다. 비주 슈머는 이게 시간은 한 달, 2달로 보셔도 되고 한 주, 2주로 보셔도 되고 2명씩 추천해서 확장해 나갈 때 내가 비주 슈머들을 계속해서 진입을 시켜 나갈 때 2명이 4명을 만들고 4명이 8명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 5개월 또는 5주차 되면은 팀 매니저 6주차 되면은 6개월이 되면은 수석 매니저의 플랜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200만 마일리지의 매니저 진입 플랜, 한 현금으로는 한 460, 7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패키지로 그냥 진입을 해서 샵인샵을 하게끔 뭐 헤나를 하신다든가 뭐 닥터큐라든가 SS 크림이라든가 아니면 모찌라든가 수수기라든가 뭐라도 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이라고 인지를 시켜주시고 매니저 진입 플랜으로 하게 되면은 빠르죠. 저는 이 매니저 진입 플랜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월 4만 마일리지 소비 플랜도 있어요. 월 4만 마일리지는 그냥 컨슈머에서 그냥 매달 월 4만 마일리지 소비할 사람을 찾는 건데 지금의 타이밍에서는 저는 적어도 비주슈머 진입 플랜 그 이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본인이 투입한 시간 대비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돈도 아니죠. 소비 50만 마일리지의 누적 소비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소비는 말 그대로 제 관점에서는 투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실제 진짜 투자는 내 시간에 대한 투자, 내 인맥에 대한 투자, 내 신뢰에 대한 투자인데 어차피 투자할 거고 어차피 결심을 하셨으면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플랜을 그려주고 과감하게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사람은 생각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영업할 때 월 1,000만 원만 벌었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해서 지금은 월 1억도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정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그러면은 변화의 전제 조건은 시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시면은 실패를 통해서 결과값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보완값이 나오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 액티브한 사업자의 핵심 멤버십은 3개월 안에 결정난다. 긴급하게 아주 조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평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의 멤버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좌우, 임페리얼, 로얄, 제너럴 수석까지는 제가 사업 등록하고 다 3개월 안에 진입하고 사업을 결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좌우, 로얄, 뭐 제매, 수석급들은 다 그분들이 사업 결정하고 3개월 안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는 이 사업한 지 3개월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3개월 안에 드라이빙 뎁스를 아주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개월 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를 그냥 결정 지을 정도로 진짜 과감하게 말하면은
제가 요즘에는 9시 30분 그냥 본사 출근 시스템까지 돌리고 있을 정도인데 3개월에 대해서는 한번 투자해봐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공무원이나 뭐 학교 교사 아니고서야 지금 직장 옮길랑 말랑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3개월 투자가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3개월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한번 성과 내보자 라는 관점으로 드라이빙 뎁스를 아주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1년 반 정도 사업을 진행한 저의 성적표인데요. 이 휴앤컴퍼니 마이오피스에 들어가면 이런 수당표가 다 나와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팀 보너스보다 매칭 수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칭 보너스가 거의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는 리더십과 뭐 그런데 이번에 승급 수당이 한 5천만 원 돼서 8월 크라운 마감 수당 총액이 한 달 수익 총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제 임페리얼 파트너분들의 수당을 보더라도 좌우 직접 추천한 임페리얼의 수당은 8월 한 달 5천만 원, 그리고 한쪽만 추천한 임페리얼의 수당은 4,500만 원. 수당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칭 수당이 반 이상 되잖아요. 좌우 직접 추천하신 분은 뭐 누군지 감이 오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쪽만 추천한 임페리얼은 이런 분들도 아주 4,500만 원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급이 됩니다. 로얄 매니저의 수당은 8월 마감 뭐 한쪽만 추천한 로얄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로얄 실적을 뛰어넘으신 분들은 한 달 약 2,500만 원, 그리고 8월 로얄 마감했을 때 한 달 약 2,4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수석 매니저의 수당은 8월 제너럴 수석 마감 수당 총액 1,000만 원, 그리고 8월 수석 마감 수당 총액 약 500만 원 정도의 이 수당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캡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다 제가 사업 시작하고 3개월 안에 생겨난 멤버십입니다. 그 이후에 저도 많은 분들을 추천하고 또 육성하고 그랬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업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우리 비주슈머의 가치는 아주 깁니다. 물론 유석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퍼스널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그러면은 정말 내산하에 몇십억, 몇백억, 뭐 조 단위의 매출이 뜰 수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지금의 사업자의 마인드에서는 강력한 사업자 조직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모든 시스템 다 참여하고 모든 시스템에 좌우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2주마다 늘려나가는 게임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화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수익 구조는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의 관점에서 뭐 과거 우리가 핸드폰을 막 이만한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핸드폰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됐을 때 핸드폰 통신 대리점을 하신 분들은 땅도 많이 사고 집도 많이 사고 되게 많이 대성하셨고, 뭐 컴퓨터도 우리 집집마다 놓여진 게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놓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변화의 수익 구조는 10,000명 중에 1명, 오히려 10만 명 중 1,000만 명 중에 1명은 변화를 주도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죠. 아주 변화를 좋아하고 아주 생뚱맞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방금 전에 사업 설명을 하셨던 우리 유석우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좀 차별화된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무모한 도전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사업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과거 2차 산업혁명 때부터도 우리나라의 과거의 최고 부자였던 뭐 정주영 그런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에서 무슨 종이 지폐를 하나 보여주면서 조선소를 한국에 만들겠다고 말을 하지를 않나? 근데 다 현실화가 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강력하게 그 비전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석우 대표님의 눈빛과 저의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 생각을 하는 관점이지만 유석우 대표님을 보면은 뭔가 눈빛이 다 현실화가 된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더, 하지만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얼리 어댑터, 빠르게 받아들이고 팔로우를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변화를 추구하고 이게 되겠다, 이거 사업 되겠다 싶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검토하시고 제대로 확인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얼리 어댑터의 단계에 본인이 왔을 때도 큰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얼리 어댑터만 잘 하셔도 먹고 사는데 3대가 사는 데는 저는 지장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팔로워예요. 비주슈머야 이런 게 있어 전달해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일 내 할 일 하겠다. 그냥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평생 죽으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뭐 예를 들어 자꾸 가족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 휘엔 제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잘 쓰시고 SS 크림하고 진짜 백옥 피부가 되셨는데 이번 랠리 때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너럴 수석 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다단계에 대해서 해보신 경험도 없는데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뭔가 한다 그러면 제품이 좋아도 교회 그래도 장로님이시라 이것저것 제품에 대해서는 좋다고 많이 알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수익 구조만 말하면은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이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되게 이거 법적으로 이상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실 정도로 제가 그래서 다시는 안 그래요. 그냥 거기 계세요. 그냥 그 코드로 계세요. 그냥 그렇게로 하고 이제 많은데 사람마다 그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리 어댑터의 자세로서 이 파트너들을 강력하게 3개월 안에 정말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결정 내자. 이 관점으로 가시면은 그거 자체가 모멘텀이 돼서 빠른 성장이 있고 그러면서 또 소비자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 확장이 생겨나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세상에 있나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업이고 그걸 제대로 본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했을 때 정말 기회비용 대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휴웨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전 세계에 프레젠트 오퍼튜니티 기회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저도 오늘 이 사업 설명 끝나고 바로 또 안동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이 저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다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다 정상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모두 다 정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